그러면 두 번째 띠띠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에서 열렸던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이 신당 창당 이야기가 처음 나왔는데요. 이 포럼은 지금 정치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성찰과 모색 포럼 일원이신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와 중립기업 받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 저희가 사전 녹화한 인터뷰 편집본 보면서 이제 이원주 기자와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 김경률 대표에게 제3지대 신당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중립기업 받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보통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도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네. 또 조국 흑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이기도 하시고 하도 해괴한 일을 많이 겪으셔서 해괴사라고도 불리시고요.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좀 해괴한 일이 좀 줄어들었나요? 항상 하는 일 없이 하루 지나고 보면 바쁘고요. 네네. 해괴한 일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금태섭 전 의원이 제3지대 신당 창당 신호탄을 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보태겠다고 밝혔고요.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만든 모임이신 성찰과 모색 포럼에서 이제 뜻을 모으신 건가요? 성찰과 모색이라는 저희 포럼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면은요. 19년 말경에 몇몇 분들이 정의당 분들, 민주노총 분들, 시민단체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이제 조국 사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평상시라면 안 모였을 텐데 이 진보 진영 속에서는 너무 우리가 외톨이고 목소리를 높이면 뭐 따돌림 당하고 욕먹고 하니까 모여보자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모인 숫자는 한 20명, 30명까지 모였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시민단체 분들, 진보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항상 목소리가 크고 정치에 대해서 고관여층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유야무야 되다가 작년에 다시 모였어요. 이제 그러면 그 처음에 20분, 30분 계셨던 그 멤버 중에서 한 지금 대략 10분? 이제 10분 중에선 그때 모임에 안 계셨던 분들도 있고 한데 다시 이제 모이게 된 계기는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극렬하게 이제 공격하는 경우가 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김경률 저러다 죽겠다 해서 술 한 번 먹자 이렇게 했었고 그러던 것이 이제 극단화된 정치 진영 속에서 뭔가 조금은 모색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모였고 한 분께서 어느 날은 우리 한번 금태섭 의원도 불러보자.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8-9명이 다 모이자 그런 게 아니라 한번 금태섭 의원은 요즘 어쩐지 언론에 계신 분도 계셔서 한번 만나보자 해서 저한테 좀 자리를 마련하자고 해달라고 해서 한번 만났었고 금 의원님이 저는 이제 회의에 매번 올려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의문을. 그쵸, 그런데 저도 약간은 놀란 게 매번 오시더라고요. 안 빠지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들끼리는 이제 좀 편하게 앉아서 뭐 별의별 이야기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의 이제 멤버십 형태는 갖췄고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셨잖아요. 금태섭 의원님, 전 의원님이. 그 전에도 약간 이런 얘기를 할 거다 이 정도의 논의 같은 게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 한 분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던데 지금 제3당 모임 하는 곳이 10개, 20개도 더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뭐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요, 양 당에서. 그렇죠. 참여연대 출신분, 경실련, 민변 이런 출신분들이 조금 모여서 또 그곳에서도 좀 독자적인 내지는 제3의 정치 세력화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금태섭 의원이 이제 말씀은 하시긴 하셨지만 새로운 걸 얘기했다기보다는 시민사회 내지한 내지는 우리 지금 정치 지형 속에서 많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던 것이 이렇게 나온 것 뿐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국민들의 어떤
기대, 요구와도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금태섭 의원님의 발언이 이처럼 호응이라면 호응이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대단히 뜨거운 것을 보고 네. 이게 뭐랄까요, 정치평론가들이 보듯이 그런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가 꽤나 어떻게 말을 공감을 하는? 예, 공감이 가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럼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듯 새로운 정치 세력이 네. 뭐 필요할 거다라는데 이렇게 뭐 뜻을 같이 한다고 네.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21일 동아일보에서 이제 인터뷰로 네. 금태섭 전 의원님이 랑 인터뷰를 아, 했는데 네네. 네, 거기서 이제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네네. 내실 있게 준비해서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예. 오가도록 하겠다라고 네네. 밝히셨더라고요. 네네. 뭐 출범 시기는 어느 정도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추석 얘기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우리 금 의원님하고 이렇게 성찰과 모색이란 포럼에서 이와 같은 창당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것. 다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공감되는 측면이 있고 금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우리 정치에서 조금 부각되고 많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석밥상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은 또 드렸어요. 이제 금태섭 의원님께. 말씀 잘하셨다. 사전에 그런 내용들 다 하나하나 이제 공유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뭐, 예. 30석은 이제 미리 발제문에 있었습니다만은 네. 신당 창당을 하겠다 이런 말씀은 이제 없었고 공유할 필요도 없으니까 우리 포럼이라고 하는 게 신당 창당을 위한 모임이라면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서 저희가 금태섭 의원님께 좀 뭐랄까요, 사전에, 뭐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여파도 고민했을 텐데 뭐 저는 우리 포럼이라는 게 느슨한 거니까 마음껏 하십시오 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말씀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신당 창당 그리고 30석 이렇게 말을 해야 네. 관심 끄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이 정도로 이슈가 돼야. 어그로를 끌어야 조금 이슈가 되고 분명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다른 참여연대 출신들 이런 여러 인사분들도 인원수는 더 많고 네. 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셨을 때 그분 하실 만한 분들도 많은데도 아직 이제 못 움직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조금 뭐라도 되고 네. 뭐 국민들한테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이라도 끌지 네. 않겠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말씀을 잘 하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추석 밥상에 올리겠다, 화제로 올리겠다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항상 하는 말씀들이 네. 추석, 설, 그 고향 밥상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추석 이전에 한번 오를 수 있게 예. 금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좀 필요치 않나 네. 생각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30석이라는 예.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뭐 어떤 거에 기반을 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혹시 이제 뭐 21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31%로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거대 양당에 모두 실망한 무당층이 그 정도 된다는 건데 뭐 이런 수치 같은 것도 좀 반영을 해서 나온 숫자인지 궁금해요. 금 의원님이 그것까지 고민을 했으면 좋았겠고, 뭐 제가 금 의원님이 그랬을 리 없다,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뭐랄까요, 이걸 뭐 30이라고 딱 해주시는데. 예, 고무적이라고 하면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지만 예. 무당층 31%가 의미하는 게 뭘까? 그리고 결국은 저도 이제 뭐 개인적인 그 기억일 수 있는데. 그 국민의당이 그와 같은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치 못했지만 예. 뭐 수도권에서의 바람 그리고 호남 뭐 석권이라고 할 정도의 것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도 상당히 꽤 선전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은 1년 후에 있을 상황을 예측은 힘들겠지만 예. 한번 소위 바람이라든가 그리고 그와 같은 국민들의 어떤 뭐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한 노력이라면 또 이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럼 혹시 뭐 중점을 둘 정책이나 슬로건 같은 것 같은 좀 구체화된 내용도 있나요? 저도 참여연대 있으면서 토론회를 많이 만들어보고 발제자로 토론자로 많이 참여했다면 했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자분들이 많이 온 그 토론은 처음이었었거든요. 되게 관심이 뜨거웠네요. 예.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네. 야,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비행기가 뜨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떠버렸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도를 유지할 수 있겠냐. 네. 어떻게 보면 뭐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더 많이 이제 뛰어 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하면서 이제 나온 이야기도 우리들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정책적인 선점 효과 내지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감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저희 포럼이 혹은 또 신당이 준비를 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기후위기, 출산율, 양극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당 창당 추진 배경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VCR 통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뜻에는 공감을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신당이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양당, 거대 양당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온 이 정치 구도잖아요. 제3지대 정당 중에 제일 그나마 길게 가고 좀 영향력이 있었던 정당이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있었던 이게 11년 갔습니다. 11년 갔다가 당이 해산하고 당시에 이제 영남 기반 정당인 한나라당으로 이제 흡수?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이 글로 다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넘긴 제3지대 정당 찾기가 좀 어려울 정도예요. 국민의당이 2020년에 창당해서 2022년에 국민의힘에 합병이 됐고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정당 만들었었는데 1년 조금 더 가고 그냥 또 없어졌고 자유선진당 이인재 의원 그 불사조라고 하는 그 이인재 전 의원이 2008년에 창당했다가 한 4년 정도 갔는데 그나마 지금 이제 조정훈 의원이 시대전환. 지금 하고 계신 시대전환 요즘에 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한 3년째 가고 있는데 요런 뭐 정도의 이제 제3 정당들이 좀 있었는데 큰 힘은 지금까지 좀 이렇게 잘 못 쓰지 않았나. 그리고 자민련이라는 데도 어떤 제3지대 정당, 대한정당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충청정당으로 좀 이제 세를 좀 이제 굳혔던 그런 정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제3 정당 그러면은 되겠나라는 생각들이 좀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많이 하는 게 좀 사실인 것 같아요.